플루타르크 영웅전. 알렉산드로스. 어쨌든 필리포스 왕이 유명한 도시를 함락시켰다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등의 보고에 접할 때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맥풀린다는 투로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얘들아, 아버지가 모두 다 정복해버리면 우리들이 할 일이 없잖아. 쾌락과 재물을 탐내지 않고 용기와 명예만 탐냈던 알렉산드로스는 부왕이 차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공적은 모두 부친이 차지하게 되어 나라는 재물, 사치, 향락만 남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그런 나라를 지배하기보다 전투, 전쟁, 명예심의 많은 가능성과 예지가 있는 지배를 이어받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시종들과 가정교사와 전문교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지식을 배웠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레오니다스로부터 더욱 엄격한 임성교육을 받았다. 이 사람은 매우 엄격하고 올림피아스와는 친척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그 명성과 혈연관계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양부, 사부라고 불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교사의 역할과 명칭을 마음껏 자기 것으로 행사한 사람은 아카르나니아 출신의 리시마코스였다. 그 사람은 별로 신통한 점도 없는 인물이었으나 자기 자신을 포이닉스, 아킬레스의 교사, 알렉산드로를 아킬레스, 트로이 전쟁 전설의 영웅이며 포이니스는 그의 스승, 펠레우스는 부친이었다. 필리포스를 펠레우스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 레오니나스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데살리아인 필로니쿠스가 부케팔로스, 소의 머리를 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와서 필리포스 왕에게 식선 탈렌트에서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들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그 말은 성질이 거칠어서 도저히 쓸모가 없을 것 같았다. 전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왕의 측근들이 달래도 사납게 날뛰며 아무에게나 반항하였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이 들판에서 마구 풀어기른 놈이라며 서로 어서 끌고 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겁쟁이여서 말도 탈 줄 모르고 다룰 줄도 모르는 주제에 말만 타박하는군. 처음에는 왕도 못 들은 체하고 잠잡고 있었으나 알렉산드로스가 제자들을 빙빙 돌면서 몇 번씩 그 말을 되풀이하였으므로 부왕이 물었다. 너는 연장자들을 뭐라고 탓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저 말에 관해서 더 잘 안단 말이냐? 아니면 더 잘 다룰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하였다. 이 말이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 만일 다루지 못하면 그 경거망동은 무슨 벌로 받을 셈이지? 부왕이 이렇게 묻자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 말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흥미롭다는 듯한 폭소가 터져나오고 서로 내기가 시작됐다. 알렉산드로스는 곧 말 앞으로 달려가서 고삐를 잡고 태양 쪽으로 말을 돌려세웠다. 이것은 말이 자기 앞에 드리워지는 자기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과연 말은 날뛰지 않았다. 이렇듯 잠시 가볍게 달리는 말에 옆을 따라 함께 달리면서 가볍게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달랬더니 마침내 말은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그쳤다. 이때 그는 조용히 외투를 벗어버리고서 말에 성큼은 뛰어올랐다. 그리고 고삐를 가볍게 끌어당기며 살살 달았다. 때리거나 고삐를 조여 입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으르덩대던 말에게서 겁내는 듯한 기색이 없어지고 달리고 싶어하는 기미가 엿보였다. 그는 이때다 싶어 고삐를 늦추고 큰 소리로 지르며
발로 배를 걷어찼다. 왕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능능하게 말을 몰아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울렸다. 왕도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말에서 뛰어내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너에게 알맞은 나라를 찾도록 해라. 이 나라 마케도니아는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필리포스 왕은 알렉산드로스의 성격이 다루기 힘들고 무엇이든 강요하면 반항하지만 이치를 따져 설득하면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명령하기보다는 설득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평범한 음악교사, 일반 교육의 교사에게는 아들의 감독 지도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자의 교육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했으므로 소포클레스의 시에 있듯이 고삐로 단단히 조여 매고 힘차게 노로 이끌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철학자 중 가장 명성이 높고 가장 박식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하여 그에게 아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그에게 어울리는 대우를 극진히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도시인 스타기라는 과거의 필리포스에 의하여 파괴됐으나 다시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시민 중 피난에 있거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다시 풀어주고 맞아들였다. 그들의 학문과 연구 장소로는 미에자 부근에 있는 선녀의 성역을 지정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앉았던 돌의 자리와 그가 산책했던 기늘진 산책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윤리학과 정치학을 교수받았을 뿐 아니라 철학자들이 특히 구전이니 비전이니 하여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심오한 교리도 배운 것 같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에 출정 중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심오한 교리를 책으로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러한 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을 필책하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전의 논설을 가능하신 것은 잘못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논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공통적인 것이 된다면 사람의 상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권력에 의해서보다 최고의 지식에 의하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이 명예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그 논설에 관하여 변명하였다. 즉 그것은 일반에게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에 의해 발표된 것은 아니라는 답장을 원했던 것이다. 그 뜻은 형이 상하게 관한 그 저술은 자기로부터 직접 구술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로 하여금 의학에 깊이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누구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생각된다. 알렉산드로스는 단지 이론만을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에 걸린 친구를 도와서 치료도 해주고 처방도 내주었다는 것은 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천성의 학문과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리아드를 전술 교본으로 삼았는데 이른바 수갑본 일리아드라고 불려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판을 늘 휴대하고 단검과 함께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오네스크리투스가 그의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을 하르팔루스에게 명령하여 구해보내라고 하였는데 하르팔루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필리스토스의 사기, 에오리피데스와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루스의 비극, 텔레스테스와 필로크세누스가 공동으로 작곡한 열광적 창가 등을 보냈다. 그는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숭배하고 부친으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내는 인생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못지않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소 사이가 벌어졌다. 그리하여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우정으로 전에 가졌던 정열을 잊고 저기를 품기까지 변하였다. 그러나 선천적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같이 성장해온 철학에 대한 열성과 정열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아낙사르쿠스에 대한 존경, 크세노크라테스에게 50달란트나 되는 거액의 돈을 증여한 사실, 단다미스와 칼라누스에 대한 처우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필리포스 왕이 비잔티움으로 원정을 갔을 때 부왕은 알렉산드로스를 마케도니아에 남겨놓고 내정과 국세를 아들에게 맡겼다. 그때 알렉산드로스의 나이는 16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침 필리포스 왕이 없는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 마이디인을 굴복시켜 그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야만족을 몰아내었다. 그리고는 각 지방에서 그리스인을 데려다 정주시켰으며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본떠서 알렉산드로스 폴리스라시라고 개명했다. 부왕이 그리스인과 카이로네아에서 싸울 때에는 그도 종군하여 선봉에 서서 테바이인의 최정예 부대인 신성부대에 돌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케피스스 강가에 있는 당시 알렉산드로스가 천막을 친 알렉산드로스의 떡갈나무라고 하는 고목이 서 있다. 또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케도니아 군의 합동 묘지가 있다. 그부터 부왕은 알렉산드로스를 매우 사랑했다. 왕은 마케도니아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왕이라 부르고 자기를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였다. 그러나 부왕의 몇 번에 걸친 결혼과 엽색 행각으로 부자 간의 불화관계를 불러일으켜 마침내는 부자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 이 불화는 질투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없는 왕비 올림피아스를 분노케 했고 그것이 알렉산드로스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더욱 확대되고 말았다. 이럴 즈음 왕은 젊은 여자를 좋아하여 클레오파트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올릴 때 아탈루스에 의하여 새로운 음모가 백일하여 폭로됐다. 아탈루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백부인인데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마케도니아인에게 필리포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왕통을 이어갈 후계자가 태어나도록 기도하자고 권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드로스는 격분하여 술잔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 이놈아! 니놈은 나를 첩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악당놈아? 그러자 역시 술에 취한 왕이 왕자에게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다. 다행히 쌍방이 격렬한 분노와 술 때문에 미끄러져 모두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벌렁 넘어진 알렉산드로스는 부왕을 이렇게 조롱하였다. 여러분, 이분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의자에서 의자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마셨군요. 이 주연 석상의 소동이 있은 뒤 알렉산드로스는 어머니 올림피아스를 모시고 에피루스로 가서 거기서 살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일리리아로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왕에게 무슨 이야기든 격이 없이 할 수 있는 코린트인 데마라투스가 필리포스 왕을 찾아왔다. 수인사가 끝난 뒤 왕은 그리스의 모든 나라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데마라투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의 집안을 이렇듯 분열과 절기투성이로 해놓으시고
남의 나라인 그리스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마음을 쓰시다니 어울리지 않은 처사로군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 크게 뉘우쳤다. 그는 디마라투스를 통하여 알렉산드로스를 설득하는 한편 사자를 파견하여 아들을 불러들였다. 카리아의 총독 픽소도루스가 필리포스 왕과 인척관계를 맺고 동맹을 체결하고자 큰딸을 필리포스의 서자인 아리다이우스와 결혼시키려고 계획했다. 그리하여 픽소도루스는 총독은 아리스토크리투스를 마케도니아로 파견하여 필리포스 왕의 의중을 떠보기로 하였다. 이때 또다시 알렉산드로스의 귀에 친구들과 어머니로부터 비난 섞인 소문이 들려왔다. 그것은 왕이 서자인 아리다이오스를 화려하게 결혼시키고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드러내보인 모습, 그를 태자로 삼으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시기심이 생겨 비극배우 테살루스를 카리아로 보내어 픽소도루스를 깨게 하였다. 서자 아리다이오스는 정신박약자이니 그를 멀리하고 알렉산드로스와 혼인관계를 맺도록 하라고 권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픽소도루스는 또 그 편이 아리다이오스보다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은 알렉산드로스의 친구 파르메니오의 아들 필로타스를 시켜 아들을 몹시 비난하고 질책하게 하였다. 왕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왕의 노예인 카리아인의 사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출생도 지위도 귀한 태자로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므로 자기의 재산이나 왕국을 절대로 맡길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테살루스는 쇠사슬로 묶어서 송환하라고 고린트에 서한을 보냈다. 이때 왕은 알렉산드로스의 친구 중 하르팔루스, 레아르코스, 에레기우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을 모두 마케도니아에서 추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렉산드로스는 이들을 송환하여 가장 높은 명예를 주어 예우하였다. 한편 필리포스 왕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파우사니아스가 아탈러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모략에 걸려들어 필리포스 왕을 살해하였을 때 비난의 대부분은 분에서 날뛰는 이 청년을 충돌질하였다고 해서 올림피아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시켰다는 설도 있다. 알렉산드로스는 파우사니아스가 그를 찾아와서 그가 당한 모욕 때문에 불평을 늘어놨을 때 에우리피데스의 그 메디아의 1절 남편, 부친, 신부를 읊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음모에 가dan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하고 자신이 나라를 떠나 있는 동안에 올림피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잔인하게 다룬 것을 분개하고 있다. 알렉산드로스가 부재 중에 올림피아스가 클레오파트라의 필리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이고 클레오파트라를 자살케 한 사실을 가리킨다. 알렉산드로스는 약한 20살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그때 왕국은 심한 질투와 시기와 증오와 각 방면으로부터의 위험에 가득 차 있었다. 이웃의 야만족들은 자기들이 필리포스에게 정복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조상들이 가졌던 화려했던 왕권을 갈망하였다. 또한 그리스에도 이런 혼란이 온 것은 필리포스가 무력을 행사하여 지배하였지만 그곳에 새로운 정치 질서로 확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그리스의 모든 정치제도를 허물어버리고 혼란에 빠뜨렸을 뿐 정치적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정비할 경험이 없었으므로 민중을 흥분 상태에서 등유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이번 혼란스러운 위기를 정비할까 겁내었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의 정세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기를 바랐다. 또한 그들은 야만족 중 이탈한 야만족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써서 그 이탈을 막고 반란을 유발할 듯한 일은 일체 삼가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그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만일 자신이나 자신의 병사들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기색을 보이면 모든 적에 합심하여 일시에 공격해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용기와 자존심을 가지고 과감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나라와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여기서 그것서 곧 이것을 실천에 옮겼다. 알렉산드로스는 야만족의 동료와 분란을 진압하여 다뉴브 강까지 군대를 이끌고 진출하여
트리발리아족의 왕 시르무스와 격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때 테베스족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테네인들이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알렉산드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즉시 군대를 이끌고 테르모필라이의 협곡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그가 일찍이 일리리아인과 트리발리아인과 싸울 때 그를 철부지라고 불렀고 테살리아로 진격하였을 때에는 그를 젊은 도령이라고 부른 데모스테네스에게 아테네의 성벽 앞에서 다자란 장정의 솜씨를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하여 테베스에 육박한 알렉산드로스는 그때까지 시민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줬고 포이닉스와 프로티테스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그에게 기순해오는 시민은 모든 죄를 불문에 붙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테베스인들은 도리어 필루타스와 안티파르테르를 자기들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리스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결전을 각오한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인을 몰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테베스인들은 수에 있어서 몇 배나 되는 적에 대하여 실력 이상의 용기와 열의를 가지고 싸웠지만 마케도니아의 주둔군이 카드메이아를 떠나 페우에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였으므로 대부분은 포위됐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여 테베스는 점령되고 심한 약탈과 파괴를 당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가 이 전투에서의 참패에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스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위압하여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었다. 18